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돈 없는 중국 지방정부 세습 메우려 소상공인 거액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제 문제는 바로 지방정부의 부실이에요.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방정부 입장으로서는 가장 세수의 근간이 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소상공인,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거액의 과태료 씌우기. 이런 거대한 과태료 씌우기를 통해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거액의 과태료를 때려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지방당국은 이를 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할 만큼 이번 과태료가 과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 과태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돈 없는 중국 지방정부 세수 메우려 소상공인 거액 과태료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중국 허난성의 로양시의 채소 판매상 장모 씨에게 11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9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당시 장 씨가 판매한 채소는 생강, 시금치, 피망 등 약 200위안, 한 36,000원어치로 직접 재배한 것도 아닌 인근의 대형 도매 시장에서 사들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일반 생강이나 시금치, 피망인데 판매 금액이 겨우 36,000원어치예요. 그런데 과태료가 1980만 원의 과태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말도 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인근 도매시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도매시장에서 판매한 판매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죠. 이 농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장씨의 수중에 남는 것은 고작 36,000원짜리니까 21위안, 한 10% 정도? 그래서 3,780원 정도의 수익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한 농작물이라도 겨우 21위안의 수익에 11만 위안, 약 19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채소 파는 할아버지가 수익의 5,000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라는 등의 게시물로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장 씨도 이 거액의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납부를 거부했죠. 겨우 21위안의 수익을 얻는 고령의 장 씨에게는 11만 위안, 약 198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과태료 납부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과태료 강제 집행, 그래서 일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과태료를 빼앗겠다라고 하면서 지방정부의 과태료 재판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도 이를 각하한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채소가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믿는 것은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장 씨가 이전에 유사한 위반 사실도 없다는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과다하다고 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과태료 처분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재심까지 청구했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온라인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큰 배경이 뭘까요? 지방정부는 왜 이런 일까지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족한 세수 메우기에 노력하는 지방정부라는 사실이죠. 이번 소식에 외국 언론들도 중국 지방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인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잔류 농약이 문제라면 소매상에서 거액의 과태료를 물릴 것이 아니라 도매 시장이나 아니면 농산물 유통 책임이 있는 정부 담당자를 추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먼저 사람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농산물 유통 책임이 있는 정부 담당자, 지방 정부 담당자를 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중국 반체제 운동 전문가인 린 션랑이 이러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린 션랑은 지방정부가 묻지마 과태료 부과로 세수를 메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원저우 시립대 법대 교수 출신인 평론가인 차이판 역시 막대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가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부과를 남발해 세수 메우기에 나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방정부 자체가 지금 힘들다라는 것이죠. 차이 전 교수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매우 불공정했다. 아마도 어떤 이권 카르텔에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중국에서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쉬운 방법으로 이러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채우려고 하는 중국 지방정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정부의 주 수입인이 이전에 무엇이 요구한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및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수입원이 있어야 이러한 인프라 투자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런 경기 부양이 가능하겠죠. 일단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투자하기 때문에 인프라는 보통 건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건설이나 아니면 5G 네트워크 이게 다 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인력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돈이 간다라는 거죠. 이 돈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방 정부 부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머니가 필요한데 이 머니는 어디서 올까? 그 배경에는 중국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걷어왔다라는 사실이죠. 부동산이 중국 세수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지방정부와 지방건설사, 지방은행들이 결탁해 이를 빨아들이는 피를 뽑듯이 빨아먹는 역할을 지방정부가 했다라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가지고 거대하게 성장했는데 지금 중국의 지방은행들도 부실화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부동산의 몰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불패에 제동이 걸렸죠.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해 집권당인 태자당이 벌인 일입니다. 지금 태자당의 가장 총수는 바로 시진핑이라는 사실이죠. 장쩌민 사망 이후 사실상 상하이방이 해체된 이후 중국 부동산을 살리려 하고 있지만 한번 꺾여버린 부동산 불패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산 제품 수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이 인플레이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에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곡물 가격의 상승을 지금 일으킨다는 거죠. 물론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이전 곡물 가격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80불 이상이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80불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요즘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이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에 대한 승리를 위한 이야기가 다 이런 것에 다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 가격이 기본적으로 올라요. 전기 가격이 기본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게 저렴한 가스비나 뭐 석탄, 석유 이런 것을 사오고 있다 할지라도 이전보다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은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중국을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수출이 되기도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요. 천연가스가 중국을 통해서 수출이 되긴 하지만 이도 원래 러시아에서 사왔던 금액보다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치명타가 되고 있는 사실이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만방에 퍼지자 금리를 계속 올렸고 금리를 올리자 시중에 돈이 말랐고 시중에 돈이 마르자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지갑을 닫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삽니다. 물건을 안 사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숫자가 작아지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 내수도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수출 수입하면서 거기에 벌어들인 비용도 상당한 건데 그것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국 정부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 코로나19 동안의 PCB 검사 비용, 각 지방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지방정부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특히 PCB 검사 비용은 상당히 많은 건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 PCB 검사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 재정이 완전히 거덜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내 인프라 건설인 통신망, 철도,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을 지방정부의 비용으로 충당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지방정부도 더 이상 가용할 재정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현재 살아남을 방법은 채권 발행인데 이마저도 지방정부가 현재 비상인 상황에서 누가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을 사줄 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지방정부들이 지금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나 오만이나 이러한 곳의 관계가 이제 좋아진다고 얘기하면서 중동 펀드,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펀드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보면 돼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지방부채입니다. 중국 내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빚잔치가 한계에 이르자 지방정부의 채무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고 이는 중국의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의저부성과 지린성 등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외부에 드러난 것만 해도 해당 지역의 국내 총생산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면서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광다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합친 지방정부의 전체 부채를 60조 위안, 한국 돈으로 1경 809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공식 채무잔액인 35조 1천 위안의 2배 가까운 수치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절반 가까이를 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차이정 교수는 생활고에 처한 취약증에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살 길을 끊어버리고 가정을 파탄내는 일과 마찬가지라며 불법 행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사실 근거에서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인프라 건설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길도 닦고 통신 장비도 만들고 또 절도도 만들면서
물류소송이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류소송이 빠르게 하는 것은 결국 중국에 이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외국의 자본을 통해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투자를 해라. 아, 우리가 이만큼 인프라가 좋다. 지금 중국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프라가 인도보다 좋은데 왜 인도로 가려고 하고 베트남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중국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이 각 철도가 각 도시를 건너가게 하고 또 통신망도 깔고 이래 했던 거죠. 그리고 통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랬었던 것입니다.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믿어야 되느냐? 지금 모든 걸 공개해라, 투명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이 중국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있는 기업들마저 탈중을 하는 입장, 반도체를 누르고 있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반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전기전자 회사들, 이러한 회사들이 점점 더 탈중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기전자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 그리고 이렇듯 지방정부의 세수가 부족해지자 이제 서민들을 찍어 누르는 과한 과태료,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과한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해서 과한 과태료를 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물론 경계해야 되고 LF 배터리가 지금 중국 전기차의 이러한 침입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팔렸냐라는 건데 지금 31%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가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